선생님께서 그 소개를 했는데 아주 멋지게 제 소개를 그래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아까 앞서 일부 강의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것 중에 이 바다에서 어떤 공간, 그 바다에서의 어떤 에너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 여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국가연구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선박 건조 기술이에요. 세계 1등. 1등 좋죠. 1등은 무조건 다 좋은 거야. 그죠? 네, 무조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런 해양에서의 안전한 에너지, 아까 망간 단계, 뭐 이런 거, 그리고 온도차 발전, 이런 거는 플랜트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플랜트 시설도 앞으로 세계 1등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1등을 위해서 우리 삼면이 바다라는 거 말씀했잖아요. 좀 이따가 질문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이제 이 나라에 계시는 여러 박사님들 같이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이런 깨끗한 해양 환경과 선박, 플랜트, 공간, 이런 생물 자원들을, 이런 다른 어떤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 피해를 알아보고, 그런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기술은 무엇이며,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그 오염에 대한 그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연 주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원래 강연이 피해와 우리의 자세인데 제가 좀 거기다 기술을 좀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과학자가 될 거니까, 그죠? 과학은 다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냥 생각 궁금하고 뭔가를 하면 다 그게 과학이야. 그러니까 뭐 이 과학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한번 우리 봅시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목표는 해양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을 한 피해 관리의 필요성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노력, 그리고 관련된 기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발생이란 이런 어떤 쓰레기가 오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이런 거를 발생 안 하도록 제로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각오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게 좀 폰트가 좀 깨졌는데 그래도 잘 보이죠? 보여 안 보여요? 아, 역시 아직 우리 청소년들 눈은, 저는 안경을 꼈지만 아직 안경 낀 친구들 포함해서 아주 눈이 한 2.0 이상 좋은 눈을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쓰레기라는 것이 보면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옷을 입듯이 이 옷은 뭐지? 이런 것처럼 어떤 용어의 어떤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라는 용어는 플라스틱류로, 이게 플라스틱류라는 얘기는 거기 앉아 있는 거 플러스 모두 석유 이런 등을 통해서 만든 인간이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그 제품, 그 다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아까 철 이런 거 빼고. 그리고 하나는 그 나뭇잎 같이 나온 걸 초목류라 하고, 이하 또 이런 그 쓰레기는 해안가에서 오는 쓰레기, 또 둥둥 떠다니는 부유 쓰레기, 그 침적 쓰레기. 그 발생원이라는 부분은 육상에서 오고 해상에서 오는 그 발생의 주체.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그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면 그 가정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하 좀 잠깐 보시면 독수리 같은 눈으로 한번 싹 스캔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강연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처럼 헌법에서 와 같이 이 해양 쓰레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처럼 해양 쓰레기도 법으로 돼 있어요. 해양 쓰레기가 뭔지에 대해서. 해양 쓰레기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활동하면서 어떤 상태를 못 쓰게 된 상태 물질로서 해양에 해로운 결과나 나쁜 오염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바다로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바다로 들어가서 못 쓰게 되는 모든 부산물을 의미한다라고 어떤 용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런 투기가 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육상에서 오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또 밑으로 깔아지고 그런 것들은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걸 이해를 이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지금 아까 얘기한 그게 이제 산에서 나오는 거를 초목 쓰레기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놀러 갔을 때 뭐도 있어요. 뭐 물병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은 거기다가 또 물병 말고도 비닐도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바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기 보면 강수, 토지 이용, 바람 이런 걸 이용해서 이게 바다로 내려와. 근데 이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 보면 댐에 우리 큰 대청댐 있죠. 우리한테는 대청댐에 방류를 하면서 그것이 물을 차면서 그런 수면에 있는 쓰레기들이 같이 둥둥둥 뜨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다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우측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물들이 살면서 쓰레기들은 같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 우측에 보는 그림이면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은 이런 쓰레기와 함께 어떤 부유생물, 심해생물, 그리고 해양 미생물, 유형동물, 그리고 꽃게처럼 저소생물들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유형동물이라 하면 척추가 있는 일반 고기들, 뭐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는 어떤 오염물질과 인간이 아까 쓰다 버리는 그런 거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일단 우리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다로 가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는 것도 있고 안 썩는 것도 있고 근데 없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저 신문을 버렸어요. 신문지를 버렸어요. 종이를 버리면 6주가 걸린대요. 일주는 며칠이에요? 곱하기 6 하면 돼요. 42일이 걸린답니다. 이렇게. 우유팩을 버렸어. 3개월이 돼요. 없어져. 그죠? 그럼 제일 오래 걸리는 건 뭘까요? 안 썩는 것들은? 자, 빨리. 600년 분해 안 됨. 그죠? 그죠? 600년 분해 안 됨. 그죠? 600년이면 조선시대에도 한참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 정도로 한 번 버려진 것은 우리가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하지 않는 한 아까 같이 많은 물고기들, 저소생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는 공존한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학자들이 또는 이런 부분에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약 15만 톤, 자,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 만단. 이 1톤이라 하면 트럭 있죠, 트럭? 승용차? 그게 한 1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15만 대가 있어. 15만 대가 버려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2.5 밀리언, 20억. 그 중에서 8 밀리언, 8천만 정도가 해양으로 계속 들어간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물 승차 같은 거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이렇게 커. 그러니까 들어가면 깔아 있는 것도 있고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그게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모대양이 이렇게 많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쓰레기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연구에서는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쭉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잘 분리도 하고, 내가 가져간 쓰레기 다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쓰레기 관리를 세계에서 1등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은 결국 우리는 환경 이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요. 이 박사님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같이 바다에 바람이 불고, 바다는 뭐가 있냐면 조류와 해류가 도는데, 조류는 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해류는 진짜 전체적으로 지구의 물이 우리나라 전 세계를 뭐 대서양, 태평양 이런 것처럼 뺑뺑 그걸 해류라고 해요. 그걸 해류라고. 조류와 같이 힘으로 해류가 형성되는데, 그런 해류들이 돌면서 쓰레기도 같이 돌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현재 얼마큼 있냐면 약 900억 킬로 이상이 생산되면서 그 중에 10%가 계속 떠다니는데, 전 세계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5조 개가 있대요. 5조 개, 세상에. 말이 돼요? 5조 개 쉴 수 있어요, 우리? 못 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매우 넓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볼까? 그거는 바람이 불고 회용들이 들고 어디 한 곳에 모여 있거나 계속적으로 수거도 하고 관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나 나라에서는 더 많은 쓰레기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같이 앞서 우리 강의해 주신 선생님 옆에서 생물들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죠? 힘들 거예요. 그죠?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렇게 물개도 다치고 어떤 고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간에서 다니는데 선박에도 안전사고가 나고, 그래서 바다에 가면 아주 타이어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아주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전 사회적으로 바다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 지구를 살리자. 그래서 유엔이나 IMO 이런 협회 이런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그 고래 뱃속에서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어요. 여기 한번 그려봅시다. 스페인 남부 카보데 팔로스 해변에서 몸길이 10m의 항해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쓰레기가 나왔어요. 자, 한번 여기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딱 두 분만 여기 혹시 쓰레기 한번 찾아볼 수 있나 보여? 독수리 같은 눈으로 혹시 뭐가 나왔어요? 통조림 캔 땡. 맥주캔 땡. 그렇지. 그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먹는 거예요. 고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라스틱, 물병, 비닐 같은 것들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기가 먹어요, 고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까는 먹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그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탁 그물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 무슨 유라고 그래요? 포유류라고 해요. 포유류. 육상에서 붙었던 포유류. 포유류라고 하는데 이게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죽어가지만 이렇게 포유류도 많은 이런 폐 그물류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이 감기고 입이 말리고 그래서 못 먹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부메랑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바다새에 보면 100만 마리, 포유류 10만 마리, 가바다고기 10만 마리, 상어 10만 마리 이런 애꿎은 이런 것들이 아까 인간이 버린 수산업 할당 그물을 하면서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염이 됐죠? 수산업이 고기를 못 잡아서
우리가 돈도 못 벌고, 두 번째는 오염이 되니까 해양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고기들은 또 고기대로 죽어지고, 그러니까 바다는 계속 어려워지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보면 우리가 종류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우리 해변에 가면 이런 쓰레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런 쓰레기들이 내가 버린 쓰레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청댐 같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해저면에는 아까 같이 그물을 버려지고, 그래서 그런 그물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바다 환경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 그려 올려요. 이거를 로프라고 하고, 이거 하지만 이게 자동차에 쓰는 건데 폐타이어에도 있죠? 왜 있을까요, 이게? 차의 발통이 왜 바닷속에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박에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그 안전하기 위해서 달기도 하지만, 이런 항만에 우리가 있으면서 누군가는 돈을 안 내기 위해서 거기다 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항해에서 건져봤더니 이런 쓰레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자동차도 나왔어요. 자동차도 누가 버렸어요. 자동차 안에는 기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별 희한한 게 다 있죠, 바다에는. 생물도 많고 동물도 많고 하지만 쓰레기도 온갖 게 종류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도 걸려 죽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죠. 우측에 보면 이 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점들이 뭘까요? 땡. 네?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집중력 있게 보는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게 무엇을 강사가 강연하는 이 박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빨간 점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배는 뭘로 가냐면 동력으로 가요. 동력으로 프로펠러가 막 달리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얘가 못 가게 잡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다가 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것도 있었죠. 큰 사고도,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서해 페리오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다가 확 잡혀가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그래요. 항로는 우리가 고속도처럼, 국도처럼 그 자동차가 다니는 것처럼 배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항시 청소해주고 관찰해주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은 여기서 키워드는 생분해성 어구예요. 생분해성 어구. 아까 선생님이 박사님이 제일 앞에 제일 썩지 않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유리병이 600년 가고 쇠 같은 거는 끝까지 안 썩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어망은 그런 쇠도 여기 보면 쇠도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메쉬, 그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이게 바닷가에 오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긴 썩어도 엄청 오래 가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썩는다는 건 잘 알아. 왜 썩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썩을까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햇빛도 없고 어둡고, 그리고 산소가 양이 부족해서 오래 가요. 매우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상보다 더 오래 해양에서는 그런 나쁜 오염원이 있어서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분해성 어구라고 그래서 오래되면 썩게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보급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미래의 바다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쓰레기는 얼만큼이나 많을까? 얼만큼 수거할까? 이런 부분은 딱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단어적으로 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해했었죠? 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톤이 될까요? 몇 톤이나 자동차가 들어갈 것 같아요? 100대? 꽉 채우면 100대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00대면 101톤이니까 100톤. 10대 100톤, 100대 100톤. 이런 것들이 얼마큼이냐면 우리나라 거기 보시면 한 68만 톤 정도가 지금까지 수거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운동장만큼도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산같이 많은 쓰레기를 수거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디서 쓰레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지금까지는 해안에서 있는 쓰레기를 제일 많이 했고,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덜 했어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는 왜 조금 했을까요? 너무 깊고, 또 넓고, 보이지 않아서 어려워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는 아까 같이 생물들의 오염이 더 어렵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 제일 많이 수거를 했냐면 경남과 전남에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했대요. 경남과 전남이 어딘 줄 아세요? 경남이 어딘지 아는 사람? 통영 그쪽. 거기 경북인가? 경남. 전남 어디? 전남. 서해안 전남은 완도 그쪽, 완도. 완도 그쪽. 우리나라 이게 남해안에 보면 이게 섬 뷰면 이제 그쪽에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했대. 근데 수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자꾸 감소하지 않는 거야.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버리는 게 더 많다는 거지. 그죠? 그래, 버리는 게 많은데 수거를 그만큼 못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발생을 저감하겠다. 지금 50%로 돼 있는데 60% 저감하겠다. 그래, 대대적인 정부가 쓰레기를 발생을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해양환경공단이라는 부분에서 해양 쓰레기 종합 과학적 대응을 위해서 정책 발굴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이런 쓰레기 관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실행기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촌어항공단에서는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에서 실제 선박을 가지고 매일 항마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박사님이 계시는 여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는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의 관리를 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어디에 얼만큼 있을까. 그런데 이런 거는 위성 알아요? 위성? 그렇지. 그 위성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드론. 요즘 드론 많이 날리죠? 드론 많이 봤죠? 드론으로 조사도 해요. 그리고 바다 밑에는 바다 로봇처럼 하는 이런 소나가 뭐냐면 이 초음파, 이게 잠수함에서 잠수함을 찾으려면 음파를 쏴요. 팅팅팅 이런 것처럼. 혹시 그 영화 봤어요? 그런 거? 아직 안 봤어요? 네? 이게 딱 보면 여기다가 전자를 해가지고 이게 뭐 잠수함이 잠수함이 있는가 이런 것처럼
음파라고 써요. 이게 그 음파를 쏴가지고 그것이 돌아오면서 얘가 뭔가 해석하는 그런 바다 기술이 있어요. 조사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바다 밑에서 저렇게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바다를 조사하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은 수거해서 올라온 그림이에요. 이렇게 어떤 조사의 기술이 이런 우측에 보는 그림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을 써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레기를 조사하거나 수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뭐 준비해봤어요. 잠깐만요. 박사님은 이 드론도 한번 개발해봤어요. 드론. 우리 드론이 저기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어디 쓰레기에 지금 해안가에 쓰레기가 얼마큼 있는가를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딱 드론을 딱 지금 내렸어요. 그럼 마징가 스토처럼 드론이 쫙 가면서, 드론은 되게 보면 사람이 날리죠? 사람이 안 날려요,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날리는 거예요. 딱 보시면 쫙 보름이 날아갔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드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임무 지역을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어디로 가라, 여기 56m 가라, 64m 가라, 이렇게 해서 쫙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쭉쭉쭉쭉쭉쭉 하죠. 그러면서 방파제도 날리고, 이게 이제 이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DJY라고 중국의 드론이 제일 많이 만들고 많이 생산을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드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사님이 이런 드론을 다른 한컴 인스페이스라는 회사와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드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스테이션은, 아까 저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충전을 해서 자동적으로 어디 비행을 하라 그러면 가서 비행을 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에서 저희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또 하나는 아까 바다를 촥 하는 소나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타이어가 있고 원목이 있고 또는 이렇게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바다 밑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얼만큼 여기를 조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쓰레기에 대한 여러분이 오염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궁금해? 궁금하죠? 왜냐하면 아까 같이 일부에서도 해양의 깨끗한 그런 생물, 이런 자원, 공간 이런 부분에 그럼 이런 쓰레기들은, 폐기물들은 어떻게 관리할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인터넷 할 줄 알죠? 인터넷 들어가서 해양 환경 정보 포털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 해양 생태 보호, 폐기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이런 부분에 많은 이런 정보가 알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메모 이제 기억했다가 해양 환경 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보면 돼요. 자, 지금 그러면 이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양 쓰레기 탐지 및 이동 기술 개발이에요. 저 제일 좌측에 있는 그림이, 여기 보면 어떤 그림 같아요? 제일 왼쪽에 어떤 그림 같아요? 네? 모델? 땡땡.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들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거는 바다에 제일 밑에 치는 그물도 있고, 어떤 거는 중간에 치는 그물도 있고, 어떤 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그런 원형이 되는 그물도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저건 누가 저런 그물을 이용할까요? 아니야.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그물 종류는 아까 했던 통발도 있었잖아요. 통발 봤죠?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통발이고, 이건 자막류 뭐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박사님은 지금 뭘 공부하냐면 빨간색 이런 것처럼 어디에 이런 선박들이 많을까 하고 쫙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 데이터가 뭔지 알죠? 데이터.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데이터예요. 사람의 데이터. 사람 데이터. 그래도 박사님은 어디에 많을까 그런 데이터를 파악해가지고 여기 보면 배가 다 우측에 보면 여기가 배가 다 있는 데이터야. 이걸 분석을 해봤어. 했더니 얘가 이렇게 다녔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는 쓰레기가 몇 톤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단위를 조금 이렇게 이해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뭐 10톤, 20톤 이렇게 어떤 추정량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예측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기상청이 예측하죠. 그런 것처럼 어디에 얼마큼 쓰레기가 있는가 예측한다는 거는 좋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쓰레기를 진짜 조사를 해봤어요. 세상에나 이게 언제 조사한 거냐면 5월 30일하고 30일 이틀 동안 조사한 거였더래요. 해변에 가서. 박사님이 직접 갔어요. 이렇게. 어우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쓰레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쉬어봤어요.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뭐죠?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이거는 양시장에 쓰는 부표예요. 부표. 부표 알아? 부표? 스티로폼 부표. 얘가 둥둥 그물을 치려면 얘가 상태를 부력이라고 그래가 유지를 해야 돼. 그걸 플라스틱 부표라고 그래. 제일 우측에 그 다음 그림은 뭐예요? A1 우측에 있는 건 뭐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플라스틱 물병이잖아. 그죠? 플라스틱 물병이 이렇게 많더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일 A2는 뭐예요? A2 우측에 바구니도 있고 이런 거 비닐류도 있고. 자, A3는 뭐죠? A3? 로프도 있. 해변에 왜 로프가 있을까? 왜 해변에 로프가 있을까? 왜 그럴까? 해변에 왜 있을까? 세상에는 해변에 왜 있을까? 참 궁금하다.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5월 30일 날 우리나라에 비가 2023년도 엄청 내렸어요. 엄청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홍수 경보를 내렸었어요. 홍수 경보는 어떨 때 내려요? 비가 엄청 내려오면 내리는 거야. 그 왜 내릴까? 조심하세요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돼. 그때 아까 박사님이 얘기할 때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강에서 비가 오면 버린 쓰레기가 둥둥둥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쓰레기가 이쪽으로 오거나 양시장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을 얼마나 있을까라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이게 뭐냐면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거 알아 몰라요? AI, 영어도 쓰고, 그 챗GPT. 그게 다 인공지능이야. 그거는 뭐냐면 그런 데이터들을 연계를 해서 학습이라는 걸 시켜. 학습이라는 거를. 그래서 박사님은 아까 데이터라고 했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무인도 석대도 해안가라는 이 부분에 여기 드론으로 조사를 했어요. 드론을 딱 조사를 했더니 여기 보시면 것 같이 이렇게 어떤 형태의 이걸 얘 데이터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얘 데이터는 네모네.
얘의 데이터는 동그래, 얘의 데이터는 세모에, 이런 것처럼 많은 데이터의 쓰레기 종류를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그래서 그런 학습된 데이터들은 아까 같이 이런 현장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다 학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도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누가 얘기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사님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가 딱 그 영상을 넣으면 여기는 플라스틱 물병이 100개 있어. 스티로폼이 20개 있어. 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에 대한 관리 기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CCTV예요. CCTV. 지금 CCTV 지금 카메라 찍고 있죠? 이것도 다 CCTV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데이터가 남아요. 데이터가. 이것도 데이터예요. 아까는 드론으로 영상으로 찍은 데이터. 이거는 CCTV로 데이터인데 CC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강에 설치해놨어요. 박사님이. 강에. 강. 왜 설치했을까요? 네? 그렇지. 강에서 쓰레기가 얼마큼 오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박사님도 궁금해요. 항시. 그래서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봤어요. CCTV를 설치했더니 이렇게 쓰레기들이 둥둥둥 떠들어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 왼쪽 그림은 실제 강에서 떠오르는 쓰레기를 영상으로 탁 찍은 그림이고, 그 다음 우측 그림은 그 CCTV를 아까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얘는 강에서 쓰레기는 아까는 쓰레기가 작았어요? 컸어요? 작았죠? 지금 쓰레기가 커요? 작아요? 그만큼 강에서 오는 쓰레기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얼마큼 왔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한가? 나는 이거 박사님은 이 궁금한 걸 가지고 얼만큼 내려왔는가를 지금 AI를 인공지능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 그림은 지금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나오고 있어. 끝없이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빨간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보라색은 플라스틱, 발포용 플라스틱, 동그라미는 섬유형, 그 빨간색은 필름, 그리고 세모표는 경질류, 여기 십자 같은 경우에는 초목류. 뭐가 제일 많나요? 땡! 지금 강연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플라스틱이 제일 많아요? 십자가 초목류라고 했잖아요, 제가. 초목류가 제일 많잖아. 그죠? 초목은 뭐냐면, 이 나뭇잎, 그리고 억새 풀 같은 거. 다 플라스틱이 아닌 자연목을 다 초목이에요. 초목이 제일 많이 내려오겠죠? 어디서 내려왔어요, 이거? 강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아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거를 수치 모델이라고 해요. 우리 물리 모델이라고 해요. 이걸로 물리가 뭔지 알죠? 네. 어떤 그 유동이나 그 바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들이 지금 바다의 일부는 가라앉고, 일부는 해안가로 가고, 일부는 어디론가 또 흘러가고, 그런 부분들을 이 박사님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 제가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바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 선언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선언하고, 그리고 궁금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이 실천 선언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그럼 여러분 같이 선서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우리 똑같이 하나뿐인 목소리가 너무 작아. 동문초등학교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다시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실천선언. 아우, 좋아요. 첫 번째 하나. 따라서 하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자. 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셋.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하여 배출하자. 여행할 때 쓰레기 봉투를 챙겨 자기 쓰레기는 대가져오자.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만들기 동참하자. 선서했습니까? 박수! 아주 훌륭합니다. 내가 보니까 동문초등학교 애들은 그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실천 선언했으니까 아마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해지고 지구가 오염 없이 아마 우리 박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가지고 아마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그런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쓰레기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주면 박사님이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였구나라고 한번 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쓰레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아이디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괜찮아. 얘기해. 편하게 얘기해. 착각. 여기는 착각했을 땡. 그 다음. 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우주 밖으로 버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황당한 얘기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없앨 수 있을까요? 오케이. 물질을 만들자. 아까 생분해성 이런 것보다도 아예 물질을 없애가지고 없애버리는 걸 만들자. 자, 앞으로 계속 궁금하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어떻게? 블랙홀에 넣는다. 우주선에다 발사해가지고 블랙홀을 넣어버려가지고 쓰레기를 없애버려. 그죠? 그 다음 소각하자. 오케이. 여기는 완전 태워서 없애버리지. 또 갈아버리자. 아주 잘게 갈아버려. 없애버려. 똑같은 거 카피하는 사람 나쁜 사람. 아이디어 여기도 태워버리자. 똑같이 했어. 땡. 그 다음 재활용하자. 오케이. 여기서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박수 쳐줘야 돼. 여기 박수. 그 다음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 또 끝에 삼각지대 묻어버리자. 묻어버리자도 나왔어. 또 아주 이 사람은 사업가가 될 기질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보니까 100을 올리면 더 많이 가져올 것이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는 박사님 요즘 새로운 걸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는 사실 수거하기도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 왜 그러냐면 너무 넓고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 뭐 했냐면 아까 관리 기술 중에 어디 있는가 찾아내는 기술. 어디 있어야 찾아내서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없애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데 왜 뜨거워질까?
아는 사람? 자, 우리가 CO2라는 것이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게 온실효과라 가지고 바다에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을 많이 만들면 CO2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활용, 재이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박수 받은 친구 일단 굿 아이디어. 박수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25분인데 혹시 오늘 강연을 듣고 좀 이렇게 해양 쓰레기라는 오염이라는 주제로 해서 박사님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5분 남았는데 특별히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없으면 있어요? 네, 얘기하세요. 해양 플랜트가 1위가 되고 싶다 했잖아요. 플랜트. 근데 지금 몇 위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해양 쓰레기 얘기하는 거죠? 관리 기술 1등. 제일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몇 명인 줄 아는 사람? 1000만 명. 네?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이야? 그래요.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 이 작은 나라의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무지개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에 많은 이런 바다를 이용하는 유용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 이용률을 높이기 잘 쓰려면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정부가 아까 제가 2030년 해양 쓰레기 발생은 몇 프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 어우, 박수! 아주 강연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어. 근데 50%인데 60% 올렸고 2050년도에는 발생 제로화. 오케이? 아예 발생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라고 해요. 또 그 다음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정말 우리 지구 하나뿐인 지구 살리자 실천상 됐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